글쎄요. 이제 조르자 멜로니의 이탈리아 내 권위가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는 몇 가지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연정도 아주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조르자 멜로니는 총리로 취임하면서 EU 체제 내에서 온갖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멜로니는 유럽 판사들의 권력 장악에 대해 불평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EU의 개방된 국경 때문에 스페인이 불법 이민자 사면을 실시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유럽연합 내 다른 국가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위 친환경 의제와 관련해서도 여러분은 이미 보셨을 겁니다. 이탈리아는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유럽연합이 방향을 바꾸도록 요청하거나 로비하는 입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입장에 따르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배출권 거래제도 역시 사실상 세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제안한 2조 유로 예산안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이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더 극단적인 친환경 정책에 맞서 로비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국 산업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U의 조치가 산업과 인프라 프로젝트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멜로니의 정당이 현재 이탈리아에서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정당이라는 점은 꽤 놀랍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멜로니의 연설 내용입니다. 보수파는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유럽 정치에서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승리로 인해 그들의 짜증은 히스테리로 변했습니다. 보수파가 승리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보수파가 전 세계적으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가 90년대 세계적인 좌파 자유주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대정치인으로 불렸습니다. 오늘날 트럼프, 멜로니, 밀리 또는 어쩌면 모디가 이야기할 때 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이 좌파의 이중잣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익숙합니다. 우리는 익숙해요. 그리고 used to it. 좋은 소식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아무리 비방해도 시민들은 계속 우리를 뽑아줍니다. 왜냐하면 단단히 말해서 사람들은 좌파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뽑는 이유는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나라를 사랑해요. 우리는 안전한 국경을 원해요. 우리는 녹색 좌파의 광기로부터 기업과 시민들을 지켜요. 우리는 가족과 생명을 지켜요. 우리는 워키즘에 맞서 싸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표현의 자유라는 신성한 권리를 보호해요. 그리고 우리는 상식의 편에 서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투쟁은 힘들지만 선택은 단순해요. 우리는 쇠퇴에 굴복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걸 닦으려고 싸울까요? 우리가 문명이 사라지게 둘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일어나서 지켜낼 건가요? 그런데 그녀는 지금 전직 이탈리아 장군인 로베르토 바나카로부터 우파에서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그의 신당은 이미 7%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레가당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멜로니당은 25%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제 좌파야당에 불과 4%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설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 이 전직 이탈리아 장군은 현재 유럽의회 의원이며 최근 연설 중 하나를 들어보시죠. 집행위원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기쁩니다. 더 이상 승리를 노래하는 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리시스가 그의 하인에게 한 말입니다. Dopo la strage dei proci, da lui stesso compiuta al suo ritorno a Itaca.
마찬가지로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자신들의 선택과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빈곤에 대해 스스로 질문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이러니합니다. 안정협약, 그린딜, 산업공동화, 끝없는 전쟁, 역효과를 내는 제재, 공동부채, 무기지출, 사체 자원의 증가, 국제적 존재감 상실, 그리고 메르코스르는 이 위원회가 실행한 무분별한 선택들 중 일부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유로존 전체가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무능함이 확실해진 만큼 이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초래한 피해를 주권 국가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날 여러분은 해결책이 아니라 오직 전염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본 것처럼 말씀드렸듯이 멜로니의 권위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에 관한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멜로니 정부는 판사와 검사들의 경력을 분리하는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개혁안은 판사와 검사가 역할을 바꿀 수 없게 했으나 부결됐습니다. 방금 부결된 것은 그들이 선거개혁에서 시도하려던 것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멜로니의 반대자들은 멜로니가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화요일 비밀 투표에서 단 한 표 차이로 패배했고 멜로니는 선거개혁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패배로 인해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부된 것은 이탈리아 유권자들에게 선거 명부에서 선호하는 후보를 순위별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리그 후보들은 그대로 남게 되고 유권자들은 선호하는 후보를 순위별로 선택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멜로니 정부에게 매우 심각한 패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시도했지만 늪이 또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야당은 이 기회를 잡아 멜로니가 자신의 과반 의석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개혁 전체 패키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핵심 부분 중 하나는 승리한 정당이 최소 42%를 득표하면 추가 의석을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앞으로의 국회에서 과반 의석 미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는 42% 이상의 득표를 한 어떤 연합이든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70석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안은 상원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제도하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례대표제로 선출되고 3분의 1은 소선거구제 최다득표제로 선출됩니다. 제안된 변화는 소선거구제 최다득표제를 폐지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또 다른 주장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더 안정적인 과반 구도를 만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꽤 중요한 투표와 변화,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